거의 대부분이 이제 경제학 처음 공부하신 분인데, 지금 11월 달부터 이제 시작해서 내년 8월 달이 국가직 시험이죠. 8월 달 이제 목표로 해서 공부를 차근차근하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오늘 그 7급 처음 공부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과목인 경제학이 들어가네요. 그죠? 경제학 뭐 많이 들어보셨죠? 하여튼 학문 자체로서는 7개 과목 중에 주관적으로 좀 주관성이 개입이 되겠지만 하여튼 경제학이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수학도 가미되고 도표도 엄청 나오고 하니까 학문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업용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수업용의 경제학 학습. 항상 유념하세요. 내가 학문한다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경제 학문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1년, 2년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용이다. 그래서 수업용 경제학은 얼마나 그 정보를 가지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과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잘 선별해서 치사 선택, 그 다음에 경중을 따져서 공부하는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거는 얼마나 이제 수험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학원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캐치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최근 출제 경향과 단기 학습 전략이라 해서 이 프린트가 좀 있는데, 처음 이제 공부하시니까,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 네. 자, 이게 A4지이기 때문에 책 사이즈하고 좀 다르죠? 나중에 책 사이즈로 딱 잘라가지고 어디다 끼워 놓는가? 제일 책 앞에 붙여 놓든지 끼워 놓든지 해서 시험 치는 날까지 참고하기 바랍니다. 왜? 여기 최근 8년간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가 적어놨죠? 네. 이거는 내일 모레 시험장 갈 때까지 참고사항입니다. 네. 내일 모레 시험장 갈 때까지 어떤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왔구나, 이걸 참조하셔야 되니까 책에 반드시 끼워 놓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 2007년부터 올해 2014년까지의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경제학은 몇 문제, 거시경제학이 몇 문제, 국제경제학이 몇 문제 출제되는가 다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단기 고득점 학습 전략을 보십니다. 자, 내가 비전공자인데, 그리고 초보인데, 경제학에서는 초보인데, 어떻게 이거 이제 잘 이 방대한 학문인 경제학을 공부해서 내년 8월 달에 고득점을 딸까? 이때 고득점이란 85점 이상입니다. 85점 이상. 그러니까 3문제 정도 틀리는 것이 고득점입니다. 그래야 되죠. 경제학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일단 1번에 보면은 우리가 미시경제학보다 거시국제경제학에 더 비중을 둔다,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학 원론은 이 경제학 원론에는 세 가지 학문입니다. 실제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세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학문이 세 개입니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네. 그리고 그 지방직이나 서울시나 그다음에 국가직에 따라서 그 수험 과목이 표기가 경제학 원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경제학이라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경제학이라든지 수험 과목이 경제학으로 표기되어 있든지 경제원론으로 표기되어 있든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범위도 차이가 없고 그래요. 경제학 개론 이거는 조금 쉬운 겁니다. 경제학 개론은 9급에 통계직 9급에 경제학 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 원론보다 수준만 약간 쉽게 나온다 이리 보면 됩니다. 그 범위는 다 똑같고 그래서 범위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 7급에 전체 무슨 과목이나 지방직, 서울시, 국가직 그 다음에 또 국회 사무처의 경제학이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8급인데 국회 사무처의 경제학 시험은 25문제로 또 오지 쓴다고 굉장히 수준만 좀 높다고 보면 됩니다. 7급보다 수준만 아주 높게 출제가 된다 이리 보면 되고요. 범위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이리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 거시, 국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국제도 이제 거시에 넣고 이래가지고 보면은 통상 그 출제 비율이 50대 5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 출제 과거 기출 문제 쭉 보면은 50대 50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는 드물고요. 대부분이 여기 한 40%, 여기 60% 이렇게 출제가 돼요. 통상 그러니까 여기 한 8개, 9개, 여기 미시에서 한 8문제, 9문제, 여기서 11문제, 1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출제 문제도 더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공부 분량이 절대 학습 분량이 여기가 40%예요. 공부 분량을 따져보면 여기가 40%고 여기가 60%입니다. 우리 강의도 보면 우리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8주 아닙니까? 그죠? 거의 5주 동안에 미시를 해요. 강의를. 그러니까 미시가 분량이 많아요.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에 비해서 거시 국제경제학은 분량이 학습 분량이란 말이죠. 학습 분량으로 봤을 때 4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출제는 60%에 해당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미시경제학의 출제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지금 처음 공부하니까 모르는데 그 수준을 잘 모르는데 저는 다 알거든요. 미시경제학의 출제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거시국제는 그에 비해서는 쉽게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전공을 저는 해봐서 알겠지만 거시경제학 쪽을 좀 어렵게 내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 좀 논란이 많이 가해집니다. 근데 미시는 좀 어렵게 내도 딱딱 답이 떨어지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시는 어렵게 주관적으로 내버리면 이것도 답이 같고 저것도 답이 같고 이의제기도 될 수 있고 막 그래가지고 거시경제학 쪽은 깊게 절대로 출제를 안 합니다. 딱 일반화된 개념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또 계산 문제 같은 것도 보면 거시는 계산 문제가 쉽고 미시는 계산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모로 봤을 때 이쪽이 여러분들 중점을 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거시 국제 쪽에 더 중점을 두게 되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제학 책의 앞부분에 미시가 나옵니다.
그 우리가 보통 공부하다 보면 앞쪽에 많이 열심히 하잖아요. 뒤쪽에는 흐지부지. 이게 거꾸로 돼야 돼. 뒤쪽에 더 열심히 해야 돼. 우리 경제학은. 우리가 미시경제학이 우리 장으로 보면은 3장부터 7장까지가 미시경제학이고요. 그 다음에 거시국제가 8장부터 16장까지가 거시국제입니다. 근데 이 앞에 부분은 이제 새로운 각오를 했으니까 열심히 하다가 뒤에 가서 허지부지 돼버려요. 오히려 그건 더 손해라. 뒤쪽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1번에 적혀 있고요. 자, 2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번이 바로 청기누설입니다. 자, 2번에 어떤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할까? 이건데요. 자, 경제학은 그 세 가지가 강조되어 있는데, 첫째, 계산 문제. 둘째, 거의 100% 출제되는 문제. 세 번째, 거의 뭐 50% 이상 출제 확률을 갖고 있는 내용. 자, 요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요 계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0% 출제된다. 이거는 거의 매년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50%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더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부분일까요?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뭐 제일 먼저 나온 계산 문제입니다. 100% 출제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계산 문제예요. 100% 출제되는 거, 이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계산 문제가 더 중요시돼야 됩니다. 지금 계산 문제가 거의 50%에 육박해서 출제가 됩니다.